저는 한미정, 올해 52입니다. 수원 영통에서 보험회사 지점의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영업 최전선에서 살짝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살짝일 뿐입니다. 오래 일해서 그런지 이제 사람을 보면 대충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서 마음이 멈춰 있는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 늘 연락을 돌립니다. 그분들의 하루가 곧 제 일이니까요.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전 남편 박도윤은 항해사였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몇 달씩 집을 비웠고 처음엔 서로 믿으며 버텼지만 어느 순간부터 빈자리는 벽이 되었죠. 결국 10여 년 전 아무도 탓하지 않기로 하고 조용히 갈라섰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에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아침엔 고객 사고 접수를 확인하고 오후엔 약정과 담보를 점검하고 밤엔 다음날 상담 시나리오를 적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일은 제 삶의 절반이 아니라 어느새 심장처럼 뛰고 있더군요. 그런데 한동안 연락만 주고받던 인연, 고등학교 동창 문정이가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영등포에 진우 바디웍스라고 아는 사람 운영하는 테라피샵 있어. 실력 좋고 손님도 많아. 화재 담보랑 배상 책임 쪽 상담 좀 해줄래? 영등포. 상권 바뀌는 속도와 사람들 유입이 가파른 동네죠. 저는 일정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바디웍스 맞으시죠? 영등포 문정의 시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화재 및 배상 관련해서 상담 가능하실까요?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네, 사장 서진후입니다. 요즘 손님이 많아 조금 빠듯한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어떠세요? 약속일, 저는 약속 시각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1층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카운터와 대기 의자, 그리고 복도 끝에 작은 조명이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허브향이 가볍게 스며와 머리를 식혀주더군요. 예약 손님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는데 공간엔 묘하게 정돈된 기운이 있었습니다. 아, 이곳은 주인의 성격이 고스란히 비치네. 그런 생각이 들 즈음 안쪽 문이 열리며 그가 나왔습니다. 서진우. 전화로 들었던 묵직한 음성과 달리 얼굴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선이 고운 눈매, 깔끔한 검은 티셔츠와 회색 팬츠, 과장되지 않은 미소.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건 확신이었습니다. 본인이 다루는 몸과 기술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한미정 센터장님이시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샵이 참 안정감 있네요. 과한 장식이 있으면 손님 호흡이 흐트러져서요. 안쪽 상담실로 모실게요. 상담실에 앉아 저는 준비해온 설계를 펼쳤습니다. 전선 차단기 교체 여부, 방화문 등급, 아로마 오일 보관 방식, 스팀 기기와 배선 동선, 천장 마감재의 내화 성능까지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따라갔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중요한 포인트에는 꼭 되물었습니다. 오일 보관은 잠금 캐비닛에 하고 있고 사용량 기록 남깁니다. 혹시 그 부분도 감액 사유가 될까요? 관리 대장을 유지하시면 오히려 가산점이 됩니다. 화재 담보 외에 영업 배상은 2억 한도로 잡고 종업 언제에도 추가해 두시죠. 갱신은 어떻게 진행돼요? 만기 한 달 전 제가 미리 연락드리고 샵 스케줄에 맞춰 현장 체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딱히 장식을 달지 않아도 대화는 매끄럽게 흘렀습니다. 일 얘기인데도 분위기는 유연했고 그가 말을 고르고 건네는 태도에서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죠. 설명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저는 순간 본능적으로 오른쪽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신경 쓰이는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많이 단단하시네요. 오른쪽이 특히. 요즘 긴장할 일이 많아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상담해 주신 감사 의미로 20분 정도 어깨만 가볍게 풀어드릴까요? 비용은 안 받겠습니다. 사실 그 제안은 예상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머뭇거렸지만 그 순간 이 사람의 손길은 믿을 수 있겠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야 감사하죠. 안내받은 룸은 따뜻했습니다. 벽면 조명이 낮게 빛났고 히노키 향이 공기 사이를 얇게 흐르며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운으로 갈아입고 누운 침대 시트는 적당히 탄력이 있었죠. 이불을 당겨 올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보험 상담하러 왔다가 이러고 있다니 참. 그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전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흔한 서비스 마사지가 아니구나. 손끝은 가볍지 않았고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근막이 어디로 붙고 어디서 끊기는지 이미 도면을 머릿속에 그려둔 사람처럼 필요한 만큼만 눌렀다 풀었습니다. 승모근 윗섬유에서 견갑각은 극상근을 타고 늑골 사이사이를 호흡에 맞춰 열어주었습니다. 호흡기계. 들이마실 때 셋, 내쉴 때 다섯.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내하. 그가 호흡을 세워주는 동안 저는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딘가 잠과 깸 사이의 얇은 경계에 매달린 기분. 잠깐, 아주 잠깐 눈이 감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허리 옆선이 가볍게 스치며 손길이 골반 라인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몽롱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잠들었나 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쉬고 계신 거예요. 이번엔 목소리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더 낮아진 귓바퀴를 간지리는 톤. 그는 한 번도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의 경계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경계선 바로 바깥을 도는 듯한 촉감으로 제 몸에 닫혀있던 길을 천천히 열어갔죠. 늑골 사이를 훑어 올라갈 때마다 가슴께 아래쪽으로 얕은 전류가 번졌고 복사뼈 주변을 원형으로 풀어줄 때는 발끝까지 묘한 떨림이 번졌습니다. 저는 베개를 가볍게 쥐며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직 리듬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굳었어요. 여기서 멈춰 계세요 라는 말 없이도 손끝이 그렇게 말하는 듯 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리듬이 한 파도 더 깊어졌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해주세요. 그는 조명을 한 단계 낮추고 커다란 수건으로 제 몸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빛이 얕아지자 공기는 더 조용해졌고 제 청각은 그 사람의 호흡 소리와 제 심장 소리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손길은 여전히 매너 있었지만 제 신경은 경계의 가장자리에서 춤을 추었고 숨은 짧아졌다 길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순간 그의 엄지와 검지가 근막을 비틀어 풀어내듯 들어왔을 때 저는 억눌러 두었던 한 줄기 숨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아주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다음날 더 뭉치거든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더 흔들렸습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 그 경계에서 오히려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물을 마시고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았을 때의 공기. 방은 따뜻했지만 둘의 거리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얇게 깔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선을 넘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선생님은 프로였어요. 말을 마치고 샵을 나오는 길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붉었습니다. 밤 공기를 마셔도 식지 않는 열이 모골대에서 팔꿈치까지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지면 조용해질수록 낮아진 조명과 그의 목소리, 그리고 손끝의 온도가 선명히 올라왔습니다. 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다가 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뒤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어깨를 끝까지 못 풀어드린 것 같아 마음에 걸립니다. 시간 되실 때 편하신 날로 다시 잡아드릴게요. 불편하시면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엄지손가락이 제 의지를 앞질렀습니다. 아니요. 사장님께 받을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제 마음 한켠이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찾은 샵, 같은 룸, 다른 공기. 우리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레 일상을 나눴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버틴 이야기, 새벽 사고 접수 전화에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 그래도 고객이 보상받는 순간 목이 뜨거워지는 그 기쁨을 말했다가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났고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와는 면접 교섭 날에만 만난다고. 그리고 나이는 제가 5살 어리지만 마음은 늘 허리 펴고 살려고 팔굽혀펴기 하는 사람처럼 긴장해 있습니다라고 장난스럽게 덧붙였죠. 그날 그는 장난을 툭 던졌습니다. 센터장님은 체형 라인이 정말 좋으세요. 어깨가 곱고 복부 근막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합니다. 사장님, 그런 얘기 부끄러워요. 전 진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순간 흔들렸던 걸지도 모르죠. 말끝에 미소가 방 안의 공기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는 어깨와 경추를 집요할 만큼 정성스럽게 풀어주었고 저는 또다시 적막한 안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작은 장난, 짧은 숨, 그리고 오래 남는 침묵. 우리는 그렇게 선과 선 사이에 얇은 다리를 한 줄씩 놓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메시지. 오늘 가게 쉬는 날인데 저랑 잠깐 바람 좀 쐬실래요? 휴대폰을 쥔 제 손끝이 덜컥 떨렸습니다. 단순한 제안일 수도 있는데 심장은 이미 답을 써놓은 듯 뛰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린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남한강이 차창 밖으로 따라오고 강바람이 헤어라인을 스치자 마음도 따라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점심은 그가 미리 찾아둔 닭볶음탕집. 김이 살아있는 붉은 국물 위로 감자와 대파가 얼굴을 내밀었고 한 입 먹자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 집 닭이 참 몸매가 좋아요. 그가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몸매 좋은 닭이라니 그 표현 처음 들어요. 탄탄하다는 뜻이죠. 적당히 살코기 있고 근막이 느슨하지 않아요. 그 말 혹시 은근히 저한테도 하신 거예요?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잠깐 제 눈을 보았습니다. 네. 은근히 말고 아주 대놓고. 그 말에 저는 뜨거운 김보다 더 먼저 얼굴이 달아올라 물컵을 꼭 쥐고 웃음으로만 반응했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오간 농담이 무섭도록 가볍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온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평온에 스스로 속아주고 싶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갈 때 돌아오는 길에 차는 자연스레 국도 끝에 작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네온 사인이 유리창에 부서져 차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핸들에 올려둔 그의 손등에 푸른 불빛이 번졌고 저는 창밖을 보다가 그가 아닌 불빛에 대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단순했지만 마음이 내린 판결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충동 같았지만 충동이 아니란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 조명이 낮게 우리를 감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며 더는 거리를 둘 수 없었고 우리는 마치 오래된 장벽이 가볍게 가루가 되어 날려가듯 그 조용한 순간에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몸으로 건넸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호흡이 맞는 사람.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정말이요? 처음엔 손님으로만 보려고 했었는데 그날 상담실에서부터 계속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고백은 작았지만 제 가슴에선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대신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손과 손이 맞물리자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이 스르륵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 남은 건 낮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쳐온 감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서로의 빈틈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 빈틈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보험과 마사지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날씨로 시작해 서로의 하루 끝으로 이어졌고 샵 문 닫는 시간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간판 불이 꺼지면 히노키 향이 기억을 깨웠고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볼륨으로 재즈가 흘렀습니다. 그 고요에서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풀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셨어요? 고된 어깨 2개, 굳은 햄스트링 하나. 그런데 마음이 더 뭉친 분들이 더라고요. 마음이 뭉치면 몸이 굳어요. 그래서 당신은 제가 풀어요. 그럼 당신 마음은요? 당신이 풀었잖아요. 말을 다 이어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상하죠? 말이 필요 없는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이가 아니라 말을 아껴도 되는 사이가 있다는 걸요. 어느 날은 야근 도중 갑작스런 고객 화재 사고가 터졌고 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조치했다가 귀가길 택시에서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내리자마자 그의 샵으로 전화했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 돼요?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말보다 먼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나? 싶었던 그 마음의 결핍이 그대로 엎질러졌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을 건네고 담요를 덮어주고 허리를 둥글게 감싸 안고 제 등 뒤에서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호흡을 맞춰주었습니다. 등뼈 한마디 한마디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 그날 밤 저는 그의 품에서 아주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샵이 쉬는 날에 함께 나갔습니다. 강화도 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고 남산 자락 조용한 찻집에서 오후 내내 한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드라이브 중 라디오에서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면 그는 볼륨을 살짝 올렸습니다. 이 노래 알죠? 그때는 가사 하나로 밤을 새웠죠. 그때 나는 기저귀를 갈았죠. 우리는 늘 엇갈렸군요. 그래도 지금은 맞물렸잖아요. 그의 농담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헤드레스트에 반쯤 묻힌 제 뺨을 스치던 바람의 온도, 도로 표시등이 얼굴 위를 흘러가는 리듬,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질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랑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위로일까?
어느 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붙일까요? 이름을 붙이면 무거워질까요? 아니요. 가벼워질지도 몰라요. 떠다니지 않게. 그럼 동반자. 어때요? 좋아요. 연인보다 덜 흔하고 배우자보다 덜 매여 있고, 하지만 둘 다보다 오래 갈 수도 있는 이름. 우리는 그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해치지 않을 것,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 것,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 아주 단순하지만 성실해야만 지킬 수 있는 약속. 물론 흔들림이 없던 건 아닙니다. 전 남편이 해외에서 돌아와 아이들 문제로 상의하자고 했던 날, 저는 새벽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가 정면으로 마주보겠다 싶으면 몸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 내 과거가 싫지는 않아요. 다만 거기에 다시 갇히긴 싫어요. 당신은 이미 빠져나왔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 그늘이 길어서 내 발끝이 걸려요. 그럼 내가 발끝을 들어줄게요. 그는 다음 날 정말로 샵에서 제 발을 들어 스트레칭을 해주었습니다. 햄스트링을 길게 늘이며 발목을 원으로 그리며 종아리 근막을 천천히 훑으며 말했죠. 몸이 기억하는 불안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대화처럼 풀었습니다. 여기서 멈췄네요. 좋아요. 이제 같이 한 호흡만 더 길게. 그 방식이 저는 좋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이 없으면 허물어지기 쉽고 선이 너무 두꺼우면 닿을 수 없습니다. 그날 샵 문을 닫고 조명을 낮춘 뒤 그는 제가 늘 앉던 의자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말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날, 사실 더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럼 망가질 것 같았어요.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대로 시작했죠.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당신에게 빠졌나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존중. 그 단어가 그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달콤하되 가볍지 않은 단어. 설탕이 아니라 단단한 꿀처럼 혀끝에 남는 감각. 우리는 그 존중을 바탕으로 더 깊이 닿았습니다. 방 안은 늘 따뜻했고, 불은 늘 낮았고, 음악은 늘 잔잔했지만 매번 달랐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조금씩 변했고, 그 변화에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건 욕망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합주였죠. 시간은 빠르게, 그러나 조용히 흘렀습니다. 어느새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싸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침묵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의 딸아이 생일엔 멀찍이 축하만 보냈고 제 아이들 졸업식엔 사진만 나눴습니다.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가운데로 들어와 앉는 법을 알게 되었죠. 물론 유혹은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이름을 달아볼까? 같은 주소를 써볼까? 같은 장을 덮고 같은 불을 끄고 같은 커튼을 열어볼까?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처음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이 되지 않게. 우리의 위로가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게. 그래서 우린 매일 같은 시간에 서로를 보았고 보지 못하는 날엔 같은 시간에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멀리서도 같은 호흡으로. 어느 봄밤 벚꽃이 다 져버린 남산길을 걸었습니다. 꽃잎 대신 초록이 막 올라오던 길.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내가 나를 믿게 됐어요.
손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늘 손끝만 믿었는데 이젠 마음도 믿게 됐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고 기대는 법을 배웠어요. 지켜야만 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 기대는 게 죄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제는 서로의 권리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사소한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엔 속초 가서 새벽 바다를 보자. 아침에 뜨거운 어묵 국물을 나눠 먹자. 겨울엔 강릉 카페에서 창밖 파도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런 약속들.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약속들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미래를 거창하게 약속할수록 현재가 가벼워지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약속했습니다. 만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서로를 놓을 줄 알자는 약속. 위로가 사랑이었듯 언젠가 사랑이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약속. 그런 약속을 한다고 사랑이 약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쥐어짜지 않기로, 사랑을 사랑답게 보관하기로 둘이서 서명한 셈이었죠. 이야기를 적다 보니 그날의 첫 손길이 떠오릅니다. 열을 품은 손바닥과 낮아진 조명, 그리고 조심스레 선을 긋던 그의 목소리. 누군가는 말하겠죠. 줄다리기 같은 관계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줄다리기가 아니라 호흡이었다는 걸. 당기고 밀던 힘겨루기가 아니라 들이쉬고 내쉬던 서로의 리듬이었음을. 지금도 저는 오전엔 보험 서류를 펼치고 오후엔 계약을 점검하고 저녁엔 고객 보상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밤에는 샵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기다립니다. 불 꺼진 복도 끝, 낮게 켜진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오늘의 안부를 나눕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우연 같았지만 필연처럼 닿은 인연이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람, 거기에 서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요. 여기까지 한미정과 서진우의 이야기였습니다. 불 꺼진 샵에서 시작된 비밀은 그렇게 빛을 꺼야만 보이는 별처럼 우리를 오래 비추고 있습니다. 6070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